오히려 더 미국 사람들이 어하고 아닌 말로 괜히 우리 국익을 뭐 또 가지고서 엉뚱하게 자꾸 우리가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매뉴얼대로 풀릴 문제인데 자꾸 우리가 무슨 그걸 가지고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걸 갖다 딜을 하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과잉 대응을 하게 그럼요. 되면 예, 그래서 차분하게 했고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저도 그걸 보니까 민간과 첫날에 지금 한미과학회가 연구 협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원자력 연구소 특히 이제 원자력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미국은 통상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걸 계속 회사에 왔거든요. 그래서 80년, 90년대인가도 그런 의구심 때문에 우리가 민간과에 지정이 됐는데 그 몇 개월 뒤에 한미 간의 특히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서서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고 다음에 국내에서 그 사람들이 검증을 해보고 해서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자력 연구소, 핵융합연구소, 항공우주청 같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염려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 부분과 지금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지금은 이제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 특히 AI 시대 아닙니까? 그 어떤 기술 표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 또 이것 때문에 미국, 중국 간에 아주 갈등이 엄청 정폭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또 그런 것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선택할 길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역시 미국과의 협력, 연구개발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R&D도 글로벌 공동 R&D로 가야 된다. 이게 사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우리 당 저희 지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그런 강화를 통해서 이 문제는 매뉴얼대로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당장 그 연구원들의 불편이라든가 연구 협력의 차질이라든가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사실 미국을 방문하다 보면 우리가 미국 방문을 갑자기 내일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여기 보니까 한 달 앞서 아까 말씀드린 보안 어떤 신원 확인 절차, 이 사람이 적성 국가랑 내통할 가능성은 없느냐, 이 사람이 과거에 우리 연구소를 방문해서 규정을 브리치한 적은 없느냐, 뭐 이런 등등이 다 체크리스트가 있겠죠. 그 체크리스트 있기 때문에 상시 방문할 사람들은 우리 마치 복수 여건 받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좀 불편하겠지만 너무 거기에서 민간국가 지정했다 우리가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민간에 서로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많습니다. 예. 네,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관심은 빅4입니다. 이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우리 당 이게 비대위원이셔서 말을 못하는데 저는 다만 강력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경선률이 국민 민심 50%, 당심 50%입니다. 네네. 저는 우리 당심이요 아주 놀랍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당원들을 엄청나게 비방하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저는 놀라울 정도로 제가 국회의원이 된 뒤만 보더라도요 우리 당심의 선택이 오히려 민심보다 훨씬 앞선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국회의원 된 뒤에 처음 당대표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이 선거 때 뭐가 됐습니까? 우리나라 거대 정당 사상 유일하게 30대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준석. 예, 그때 우리 당에는 정말 중진들, 명망인 중진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 이준석 대표가 한다 그랬을 때, 정말 어린 사람이 한번 도전해본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이겼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민심이 좀 많이 주목했지만 당심 역시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뭐 경륜과 명망의 우리 중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확 한번 갈아엎기를 바라는구나. 두 번째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실은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됐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민심은 다른 사람이 앞섰어요. 조금 앞섰습니다. 근데 당심에서 나중에 압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를 밀어준
있었고,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직후에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 체제를 거쳐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 전당대회를 하면서는 그 약간 뭐랄까요, 좀 주류 쪽에서 앞서기 위해서 그 경선 룰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당원 투표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주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못생겼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64% 가까운 1차전에서 바로 이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등장한 인물들을 지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선택이, 당심의 선택이 뜻밖이더라. 오히려 주류의 관측을 뛰어넘고 외부의 관측들, 저 당의 사람들은 조금 뭐 그냥 뻔한 거 아니야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그런 당신들이 정말 나라를 지키고 또 당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위기 상황을 극복할 만한 후보가 누군지를 정하는데 그런 당심의 지혜가 잘 발휘될 것으로 믿습니다. 경선이 민심과 당심을 합해서 그러니까 당원 투표 50%또 국민 여론조사 50%지만 그 국민 여론조사도 그 국민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경선에서는 당심이 이제 주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뭐 민주당이 더 심하죠. 민주당은 그것도 없애가지고 완전히 지금 그 비명계 주자들이 이렇게 몇 분들은 벌써 이건 불공정 경선이라고 탄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을 보면은 저는 언젠가는 미국처럼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코커스 같은 것으로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왜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상원은 2년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오와라고 하는 한 인구가 50만도 안 되는 작은 주에서부터 정밀하게 보고 거기서 첫 번째 승부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어딥니까 뉴햄시 같이 조금 큰 주에서 하고 뭐 계속 큰 주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미국 대선이 다이내믹해집니다. 이게 중요한 점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작은 주에서는 코커스라고 해서 당원들이 뽑습니다. 그런데 약간 큰 주는 프라이머리를 뽑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은요 역선택을 철저히 방지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무나 가서 내가 미국 시민이면은 이 당 저 당 후보를 내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당원이 아니어도. 네. 근데 한 당밖에 못 합니다. 시간도 갖게 한다. 같은 날 하죠. 근데 우리 보십시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당 이번의 경우 민주당은 뭐 거의 못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역선택이 뭐냐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농담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누가 나오면 땡큐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심리로 뽑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 후보를 뽑는 것이고 당 후보는 당원들이 뽑는 게 당연한데 그러나 민심도 반영해야 되고 그런 것이고요. 그 중에 실제로 한 70% 이상의 민심을 보는 셈이죠. 왜냐하면은 근데 뭐 뻔히 우리 정당 찍는 게 아닌 사람들이라고 당을 선택한 사람들에만 빼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되게 뭐 333쯤 되지 않습니까? 334나 되는 중도가 훨씬 많아졌으니까 70% 이상의 당신을 보는 거죠. 실제로는 그 중도가 선택이 더 중요하죠. 예. 경선이 스타트를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로는 왜 찾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지역에서도 동네에서 전화를 받고 저는 비대위원회에서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지금 국가도 비상인데 비상 대책을 하고 있는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나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이제 그런 여론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나라가 국가가 비상 아니냐 비상이고 지금 뭐 국민의힘도 뭐 잘한 거 없지 않냐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대통령 판세가 이렇게 되면은 1개월만 더 늦어져도 재판받아서 선거권을 박탈당할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판인데 이때도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지금 우리가 지난 광복 80주년입니다만 광복 8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심각한 세계 정치의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전쟁이라는 걸 막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전쟁. 또 미중 간의 각축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워낙 그 미중의 틈바구니에 사는 나라인데 이게 정말 그 걱정이 이런 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마 특별히 이분이 이제 복귀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랑 당장 전화가 돼가지고 그렇죠. 예, 여러 문제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대화가 오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 출마하느냐고 물어봤다 이야기까지 나와버렸는데 이런 그리고 뭐 100% 대화를 영어로 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경제학 박사이기도 하고 자 지금 우리나라가 한미 간
미중 간의 사이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나라, 또 우리 에이펙 정상회의를 올해 10월인가에 한국이 주최를 하는데, 이런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미국, 중국과 편중되지 않게끔 외교적 영향을 발휘할 사람도, 또 통상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절박하다. 막 그런 시대적 요구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그게 참 그런 경제적인 국민들의 힘과 경제적인 또 안보의 상의 요청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런 정치에 찌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정치인을 좀 싫어합니다. 정치인 시리에서 검사가 발탁했는데, 검사는 또 너무 옳고 그름만 따지고 이러다가 이제 정치를 또 모른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능숙한 관료, 또 국제 통상 외교 안보에도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미 경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찾기로는 힘들죠.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의원들이 50여 명이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서지 않은 이유는, 지금 우리 당의 경선을 해야지 어떻게 비상 시국에 나라를 관리하고 있는 그 덕권한 대행을 우리 급하다고 마음대로 차출할 수 있느냐.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선이 시작됐으면은 이제 우리 곧 사배수로 뽑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까 당심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당원들이 그리고 민심의 선택에 따라서 아마도 우리 당을 이 위기에서 구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자들을 적어도 4배수는 뽑을 거라고 봅니다. 뽑으면 여기서 각 주자들이 한 분은 굉장히 당내 구심력이 강하고, 또 한 분은 중도층 소구력이 강하고, 또 한 분은 그 외연, 우리 당내 구심에서는 조금 저 사람 미운털 받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저 사람이 다시 보수를 일으킬 사람 아닌가라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가 사자구도를 통해서 경선에서 되면서 그분들이 다시 힘을 합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정반합의 진퇴제를 만들어낸다면은, 그건 우리가 굉장히 또 경선 국면을 대선 국면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4강 후보들 얘기해 주시네요. 4강 후보들 다 그 범주에 속하는 분입니다. 구심력이 있는 분, 외연이 강한 분, 또 중도층 소구력이 있는 분, 그런 분들은 안 되겠습니까? 되게 잠깐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반이재명 빅텐트,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건 이미 지금 우리 유력한 경선 주자들이 다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아주 큰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최소한 좀 법을 지킨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도대체 몇 개의 재판을 주렁주렁 달고, 그 재판도 이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재판과 수사가 아닙니다. 이전 정부 때, 민주당 정부 때 시장지사 하다가 선거 그를 둘러싸고 벌써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여러 명이고, 근데 어떻게 이 법치국가란 것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 있듯이, 옳고 그름 빨리빨리 가려져야 되는데, 이거는 무한정 늘어지고, 선거법은 633인데 633 벌써 어긴 지 오래고, 이제 그러다 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세상에 이런 민주당은 처음 본다라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구도에서 적어도 이 나라가 법치주의, 적법 절차, 그리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그 믿음,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다양한 주장이 백화제방처럼 나오고 다양한 신념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부정부패 또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은 정치가 되어야 어떤 공정한 게임, 법의 지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이번 선거를 정말 법치가 지켜지는 나라, 이 벌써 몇 개월 자기 불리하다고 언제나 끌어내고 또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그래가지고는 발전하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좀 결정하기를 기다리는 거군요. 난 저는 보수 주자들은 그런 결단을 할 시기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되면.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저도 지금 대통령 선거에 들어섰지만 당의 혁신을 좀 해야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당대표 쫓아내고 당대표 때문에 싸우느라고 협의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을 맡아가지고
방탄도 이루어내고 당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지금 아성을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당대표 제도부터 혁신해서 당대표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일이 정당부터 만들어야 되잖아. 시간이 좀 짧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법재판소가 이제 근데 지금 헌법적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가처분이거든요. 예, 가처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이견일 수 있기 때문에 본안까지 정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판단을 안 했다. 안 했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탄핵과 이런 공백을 이런 정치권 공동의 책임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저는 문화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인권입니다.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60년대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이 되면서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물질적인 성장은 했는데 의식의 수준은 그거를 따라오지 못한 게 오늘의 현실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라는 건 곧 비교하고 연결이 됩니다. 남을 누르고 내가 앞서가야 되다 보니까 출세 지향적인 구도로 정착이 됐습니다. 성공하고 출세는 됩니다. 오늘 낮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이 이번 주 중 가장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 아주 가볍게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교차는 크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따뜻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아침 기온이 워낙 높이 오른 곳이 많은데요. 낮 기온 서울 24도, 어제보다 2, 3도 더 오르겠습니다. 강릉, 대구가 25도, 세종, 광주 26, 대전 FM 103.7MHz KBS 부산 제1라디오입니다. HLKB 약 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정격 인터뷰 2부에서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민주당 경선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3파전입니다. 뭘 봐야 되는 건가요? 뭘 보긴요. 오늘 아침 모든 언론들도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정책 대결하고 우선 두고 새 후보 모두 어제 첫 상견례 겸 공정 경선 발퇴식을 했지만은 건설적인 얘기를 해서 우선 산뜻하게 출발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2등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압도적 후보 경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도 본선을 생각하는 것 같은 자세로 경선에 좀 임하고 있어요. 당연히 본선을 생각해야죠. 이 경선 후보들 어제 좀 신선한 그 정책이 나왔더라고요.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감세 정책을 얘기했어요. 보통 이런 선거철이 되면 증세를 얘기했어요. 선거철이 되면 감세를 강조하는데 두 후보가 증세의 필요성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새 후보가 정책 대결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